62장 수부타이 징역. 호라즘샤의 병사들은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는 소리를 들으며 긴장을 풀지 못했다. 별빛 아래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병사들의 땀방울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호라즘의 군대는 자신들의 복수를 결의하며 어둠 속에서 칼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샤의 명령은 한결같았다. 어둠은 우리의 동맹이다. 이 밤 그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리라. 샤의 음성이 낮고 날카로웠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수십만의 목숨이 걸린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호라즘은 단지 역사의 한 줄로 사라질 뿐이었다. 호라즘 병사들의 습격은 번개처럼 시작되었다. 그들은 말발굽 소리를 죽이며 몽골군의 진영을 에워쌌다. 칼날의 반짝임과 함께 첫 희생자들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그러나 몽골은 곧 혼란에서 벗어났다. 수부타이는 울부짖는 소리를 질렀다. 대열을 정비하라. 혼란에 빠지지 마라. 그의 명령은 불에 타오르는 횃불처럼 병사들에게 전해졌다. 후흐 촌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병사들을 이끌며 빠르게 방어선을 구축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오늘 밤 우리의 영혼조차도 승리를 갈망한다. 촌호의 음성이 전장을 메웠다. 병사들은 피로 범벅된 칼과 창을 들고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계획적이었고 잔혹함은 이성을 잃을 만큼 치명적이었다. 촌호의 칼날은 번개처럼 날아들어 적을 베었다. 몽골군은 단순히 방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역했다. 촌호와 수부타이는 서로의 신에 따라 협공을 펼쳤다. 화살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날아들었고 적의 심장을 관통했다. 오늘 밤 그들의 피로 이 들판을 적셔라. 수부타이가 소리쳤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응답하며 울부짖으며 돌진했다. 적들은 공포 속에서 무너졌다. 후퇴하려던 호라즘 병사들은 몽골군의 끈질긴 추격에 발이 묶였다. 촌호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움직임은 어둠 속의 야수처럼 빠르고 무자비했다. 우리는 이 땅의 야수다. 적들의 숨이 멎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촌호는 그의 칼을 번뜩이며 다시 한번 병사들을 독려했다. 피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전장 위로 여명이 깃들었다. 새벽 공기는 땅에 흩어진 피와 잔해 위를 부드럽게 감쌌다. 피로와 고통이 양 진영 모두를 삼켜버렸지만 몽골군은 여전히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전열은 마치 무너질 줄 모르는 강철의 벽처럼 굳건했다. 수부타이는 활의 현을 다시 조이며 병사들의 전열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은 전투 중 내내 감정 하나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제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돌리며 촌호에게 다가갔다. 촌호, 수부타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명확했다. 이제 그만 물러서야 한다. 병사들을 더는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 촌호는 그의 칼끝으로 피로 물든 땅을 가리키며 낮게 웃었다. 물러서라니, 수부타이. 이 피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증거다. 적들이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하게 두겠는가? 수부타이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약함이 아니라 전략이다. 병사들이 살아야 다음 싸움을 준비할 수 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촌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들으라. 전열을 정비하고 후퇴하라. 질서를 유지하며 물러선다. 몽골군은 후퇴하면서도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전장을 떠났다. 말발굽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자 남겨진 호라즘샤의 병사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칼을 내려놓았다. 저들이 정말 물러간 건가? 한 병사가 불신 가득한 눈으로 전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니, 그들은 단지 더 나은 싸움을 준비하는 것뿐일 것이다. 샤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멀어지는 몽골군의 행렬을 쫓고 있었다. 그 속에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해가 천천히 솟아오르며 들판을 붉게 물들였다. 무함마드 샤는 그의 병사들과 함께 전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주변에는 부서진 무기들과 사망한 병사들의 흔적이 흩어져 있었다. 공기는 여전히 살과 피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다. 전투의 기술을 넘어서 그들의 전장은 삶의 방식 그 자체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동시에 경외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몽골이 가진 무서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무력만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의지와 철저한 전략으로 상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샤는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태양빛은 몽골군이 떠난 길을 따라 이어지며 그의 눈앞에 뻗어 있었다. 마치 길을 제시하듯이 그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다시 그들과 마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낼 것이다. 들판을 걷는 병사들은 고요함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전투가 끝났음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이겨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다음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63장 호라즘 왕국. 천막안은 어두웠고 말라버린 양초가 남긴 그을음 냄새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칭기즈칸은 중앙에 놓인 커다란 지도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천천히 서쪽 국경선을 따라갔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다짐이라도 하듯이. 그의 말에 옆에 서 있던 젤메가 고개를 들었다. 카니시여, 우리는 샤 무함마드와 협정을 맺었고 무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젤메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낙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들의 손길을 믿는 것은 나의 약점이었다.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해야 할 때다. 그날 밤 오코나와 450명의 사절단이 오트라르를 향해 떠났다. 황금으로 장식된 낙타 행렬은 사막을 가로질러 빛났고 그들의 여정은 처음에는 평화롭게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오트라르에 도착했을 때 성주는 이미 샤 무함마드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성주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저 상인들은 첩자일지도 모른다. 그는 말했다. 샤께 승인을 요청할 것이지만 그 전까지 그들을 감시해야 한다. 며칠 후 성주는 샤의 서신을 받고 미소를 지었다. 모두 체포하라. 상인들은 처형하고 그들의 물자는 모두 압수하라. 얼마 지나지 않아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상인이 칭기즈칸에게 돌아와 소식을 전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칸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의 손은 주먹으로 변했고 주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상인들과 사절단은 내 손님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그들을 배신한 것은 나를 배신한 것과 같다. 이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젤메, 그는 말했다. 호라즘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는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젤메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대답한다. 저들이 칸의 위대함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심이 어떠하십니까? 칸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철한 눈으로 명한다. 사절단을 다시 보내거라. 밤의 차가운 공기가 천막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칭기즈칸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그의 앞에는 두 번째 사절단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사절들에게 다가가 마지막 희망을 담은 말을 건넸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칭기즈칸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사절들의 눈을 꿰뚫는 듯했다. 호라즘 샤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해라. 우리는 그들을 믿고 싶다. 하지만 오트라르에서 일어난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성주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슬림 1명과 몽골인 2명으로 이루어진 사절단은 칭기즈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결의가 담겨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사막의 끝없는 모래바람 속으로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칭기즈칸은 천천히 손을 쥐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인내심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끈 같았다. 사절단은 며칠 만에 호라즘 샤의 궁전 앞에 도착했다. 궁전의 거대한 문은 그들의 접근을 막아서는 듯 차가운 위험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들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호라즘 샤는 대리석으로 장식된 궁전 중앙에 앉아 있었고 사절들의 모습을 보며 조롱하듯 미소를 지었다.
몽골의 칸은 또 무엇을 요구하는가? 샤는 냉소적으로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무슬림 사절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우리 칸께서는 평화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트라르 성주의 배신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샤께서 성주를 처벌하신다면 양국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호라즘 샤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사절들을 평가하는 듯 날카로웠다. 그러더니 그는 손을 들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들의 말을 듣기에는 가치가 없군. 이 무슬림 사신은 첩자로 처형하라. 나머지 두 몽골 사신의 수염을 잘라라. 몽골의 칸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보겠다. 사절단의 비명과 함께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무슬림 사신은 처형당했고 두 몽골 사신은 모욕을 당한 채 몽골로 돌려보내졌다. 수염이 잘린 얼굴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칭기즈칸은 잠시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억제할 수 없는 화로 떨렸다. 그들이 우리의 사신을 모욕했다고. 그는 젤메를 향해 물었다. 그의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져 있었다. 네, 칸이시여. 젤메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슬림 사신은 처형당했고 두 몽골 사신은 수염이 잘렸습니다. 칭기즈칸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다. 그의 눈앞에는 호라즘 샤의 조롱하는 얼굴이 떠올랐다. 이내 그는 결의를 다지듯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칭기즈칸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운명을 선포하는 것처럼 확고했다. 호라즘 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준비하라. 이제 전쟁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천막 안에는 전투의 기운이 가득 찼다. 병사들은 바삐 움직였고 대지에는 거대한 전쟁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칭기즈칸은 더 이상 그들의 배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막이 가득한 초원의 한가운데 몽골군의 본진이 거대한 검은 물결처럼 집결하고 있었다. 각지에서 모여든 전사들의 수레바퀴 소리와 무기들이 부딪히는 금소금이 대지를 울렸고 불타는 횃불의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전사들은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앉아 칭기즈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천막 안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다. 칸은 중앙에 놓인 거대한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호라즘 왕국의 경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젤메는 칸의 눈빛을 보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전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칸이시여? 젤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의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칭기즈칸은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은 불타는 듯 날카로웠다. 이 전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우리의 명예를 되찾는 싸움이다. 호라즘은 우리의 믿음을 배신했고 우리의 사절을 모욕했으며 무고한 상인들을 학살했다. 그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젤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전사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천막 바깥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사들은 칭기즈칸의 명령을 기다리며 긴장 속에 서 있었다. 칭기즈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막 밖으로 나섰다. 그의 모습이 드러나자 전사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전사들이여! 칭기즈칸의 목소리가 전장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호라즘은 우리를 배신했다. 그들의 배신은 우리의 명예와 믿음을 짓밟았고 그 대가는 그들의 멸망으로 치러질 것이다. 전사들의 함성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와 열망이 가득했다. 칭기즈칸은 그들의 에너지를 느끼며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우리는 오늘 몽골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호라즘의 배신에 대한 응징을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사신을 모욕하고 우리의 신뢰를 배신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정의를 새기자. 젤메가 앞으로 나와 칸을 바라보았다. 칸이시여,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당신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다. 이제 출발하자. 호라즘의 땅은 그들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몽골군의 행군은 거대한 강물처럼 대지를 뒤덮으며 호라즘을 향해 나아갔다. 말발굽 소리는 땅을 울리고
먼지는 하늘을 가렸다. 전사들의 눈빛은 매섭고 결연했다. 칭기즈칸은 군대의 선두에 서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호라즘의 도시들이 연기처럼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해주마. 네가 선택했다. 칸은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구독과 좋아요 꾹